오빠, 진짜 웃겨. 하하. 남편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들려온 여자의 웃음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가면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갔는데 그 순간 문자 알림음과 함께 낯선 여자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성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온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의 작은 거짓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런 의심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들은 웃음소리는 제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불안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면서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봐요. 지난번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최근 몇 주간 야근이 많다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려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또다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들려온 그 웃음소리는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결혼 생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을까요? 결혼 30년 차, 저와 남편은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둘 다 취업하여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해왔고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정년까지 5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우리 부부는 노후를 준비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들은 여자의 웃음소리와 메시지는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중요한 미팅을 핑계로 늦게 귀가한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행적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회사가 아닌 시내 한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오늘 아침 들은 그 웃음소리와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택시를 타고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오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을 뒤로하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자세히 지켜보니 남편과 그 여성 사이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업무 미팅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위장하기 위한 연출일까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전화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주말에 있을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잠시 집에 들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남편이 있는 쪽을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입구 근처의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성이 함께 나왔고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특별히 친밀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그 여성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의 안내판을 보니 그곳에는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고 그 중에는 투자상담센터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투자상담센터? 남편과 그 여성의 만남이 정말 업무적인 것이었을까요? 남편은 최근 노후 준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투자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들은 그 여자의 웃음소리와 메시지, 그리고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투자 상담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0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미팅은 어땠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 요즘 회사가 바빠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회사가 아닌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회사에서 미팅했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춰서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옆에 누워 있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미경 씨에게 이 상황을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경 씨의 집을 찾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들린 여자의 웃음소리와 메시지, 그리고 제가 남편을 미행해 본 사실까지. 미경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말했습니다. 글쎄, 정말 오해일 수도 있어. 요즘 많은 부부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 상담을 받잖아. 그리고 그 여성이 투자 상담사라면 업무상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함께 상의했는데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 은퇴 후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깜짝 선물처럼 알려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 미경 씨는 저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저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다고 말하면 될 일을 왜 미팅이라고 둘러댔을까요? 미경 씨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때? 30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그냥 솔직하게 어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안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TV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제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제 저녁 당신은 회사가 아니라 시내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따라갔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죄책감보다는 당혹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당신 휴대폰에서 들린 여자의 웃음소리와 메시지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설명할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투자상담센터의 정상담사야.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때 만났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투자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 몇 달 전부터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었어. 명예퇴직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내 나이대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될 것 같았지.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확실해졌을 때 이야기하려고 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와 메시지는요? 오늘 저녁에 또 봐요. 지난번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였어요. 남편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정 상담사가 보낸 메시지가 맞아. 우리가 상담할 때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식사하며 이야기하거든. 그녀가 친절하고 유쾌한 성격이라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려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모든 고객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 마케팅 전략 같은 거지. 제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왜 회사에서 미팅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명예퇴직이 확정되면 그때 모든 계획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럼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어. 내가 일하던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졌거든. 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퇴직금에 위로금을 더해주겠다고 했어. 그럼 정말로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정 상담사와는 퇴직 후 우리의 재정 상황과 투자 계획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남편이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해 왔잖아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내가 퇴직하면 우리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될 테니까. 그래서 먼저 확실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래도 말했어야죠. 우리는 부부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맞아. 미안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상의할게. 그날 밤 남편은 그동안 정 상담사와 상담했던 내용들을 모두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명예퇴직 시 받게 될 금액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 계획,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남편의 계획은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을 합하면 약 5억 원 정도가 되었고, 이 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일정 부분 기본 생활은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정년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퇴직하면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아직 대출금도 좀 남아있고. 남편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계산해봤어. 지금 퇴직하면 받는 돈으로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해서 매월 일정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지금처럼 여유롭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함께 고민해보자. 정 상담사와의 다음 미팅에도 같이 가자.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정 상담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 낯선 여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투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정 상담사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성이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밝고 친근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사모님을 뵙게 되었네요. 남편분께서 항상 사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 상담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약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단순히 투자 상담사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가 있는지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담 시간 동안 정 상담사는 매우 전문적으로 남편의 퇴직 계획과 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명료하게 설명했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 상담사의 태도는 철저히 전문적이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순수하게 업무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녀의 친근한 성격과 화려한 말솜씨가 남편을 포함한 많은 고객들에게 호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때? 이제 좀 안심이 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안심됐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정말 업무적인 것이었나요? 지난번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는 건 좀.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정 상담사의 마케팅 스타일이야. 모든 고객들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 상담을 딱딱한 미팅이 아니라 즐거운 만남으로 느끼게 하려는 전략인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예퇴직을 할지 말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년까지 버티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남은 5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는 것보다 지금 명예퇴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명예퇴직금도 상당히 많이 준다고 했고 남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야근과 스트레스로 남편의 건강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퇴직하고 나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둘이 함께 운영하는 조그만 카페요. 내가 커피를 내리고 당신이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고 어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만든 쿠키와 케이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응, 얼마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어. 우리가 은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떠올랐지. 당신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았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카페 이름부터 메뉴, 위치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신혼 때처럼 설레는 대화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함께 꿈을 꾸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미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불안과 의심이 아닌 새로운 계획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남편에게 물어봤어? 미경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다 해결됐어요. 그 여자는 정말 투자 상담사였어요. 남편이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행이네. 내가 말했잖아. 오해일 거라고. 미경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퇴직 후에 우리 둘이 함께 카페를 열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와, 멋지다. 너희 둘 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네. 미경 씨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걱정도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남편은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고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 상담사의 조언대로 퇴직금의 일부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로는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좋은 위치에 작은 상가를 찾았고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카페 운영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을, 저는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갔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페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인테리어 스타일을 결정할 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큰 갈등 없이 지내왔던 우리 부부였지만 함께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카페를 하는 게 무모한 도전이었나 봐요. 인테리어 문제로 다툰 후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당연해. 중요한 건 그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거 아닐까?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일해왔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게 될 터였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스타일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갔습니다. 카페 위치는 제가 선호하던 주택가 근처로 정하고 인테리어는 남편이 원하던 모던한 스타일로 결정했습니다. 메뉴 구성은 2사람의 아이디어를 골고루 반영했습니다. 카페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우리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우리의 확고한 계획과 열정을 보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져요. 저희도 도울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SNS 홍보 전략을 짜주었고 딸은 주말마다 와서 카페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픈 당일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고 동네 주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네요. 첫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잘 되다니. 남편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손님들이 우리 카페의 커피와 디저트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당근 케이크와 남편이 내린 핸드드립 커피는 카페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3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만드신 당근 케이크는 정말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정성스러운 맛이에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만 요리해 주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요리를 선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새로운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남편도 바리스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던 표정이었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내릴 때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했고 커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매일이 즐거워. 남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처음에는 퇴직이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우리의 카페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수익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 다닐 때처럼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었지만 퇴직금을 잘 운용한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남편의 휴대폰에서 들린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